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8월 7일 금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요, 이 성난 베이루트 시민들이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 참사 현장 방문 때 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는 그런 영상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자기네 장관이 거리에 나오니까 시민들이 물병을 던지면서 혁명을 외치는 상황도 있었고 말이죠. 그동안 정부의 실정에 쌓였던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외신은 분석하고 있더군요. 자, 베이루트 참사 얘기가 나온 만큼 저희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포맷과 이런 참사를 다룬 방송 내용 사이에 일부 표현, 특히 관전 포인트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 고언들 언제나 저희는 경청을 할 것이고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소개해 올리죠.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전원 사의. 다음은 환강댐 무단 방류 유감 표한 문 대통령. 마지막 인종차별이냐 단순 패러디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이 310 중계석 시작하죠. 자, 오늘 제 옆에는 강찬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 휴가시라면서요? 네, 이제 뭐 8월 중순에 접어드니까 꼭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옵니다. 네. 그럼 가시는군요. 혹시 저 이게 영원한 휴가를 저에게 보내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딱 일주일만, 딱 일주. 그 다음 주만 제가 부득이 쉬고 꼭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했던 거 안 하십니까? 아까요? 예. 이거 말인가요? 네, 좋습니다. 저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전원 사의 표명입니다. 오늘 오후 점심 막 지나고 나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죠. 정말 다들 깜짝 놀랐는데. 기자들 정말 바빴어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이거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자,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첫 번째 현장 청와대로 바로 가보시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갑작스러웠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괄 사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이냐? 도대체 배경이 뭐냐?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의 표명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강민석 대변은 그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종합적이다. 종합적. 그게 그렇다면 부동산 이슈일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근데 종합이라고 표현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달구고 있는 건 뭐니 해도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22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금주에 오히려 전세값이 더 올랐어요. 지금 서울의 경우가 0.17% 더 올랐고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이 풍기되는 상황까지 있어서 또 23번째 대책 언제 나오냐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이 종합적 상황에 들어있다 이렇게 거기에 보겠습니다. 다 함의가 들어가 있겠죠. 네. 자,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이렇게 6명인데 자, 보통 뭐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뭐 반려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심호흡을 가다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강 의원님 그렇다면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 보여요. 일단 우선 강기정 정무수석은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뭐 다음번 이제 지방선거 광주시장에 나가려고 원래 지역구 광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가고 그걸 준비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다른 분들 예를 들어 윤도한 아까 소통수석. 죄송합니다. 소통수석. 저는 보통 이제 홍보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 저 윤도한 수석,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성 사회수석, 그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했고 또 업무상에도 논란도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몇 명이 이제 그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대통령의 이제 신임이 두텁고 그렇죠. 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좀 상당히 힘겨워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측근을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아,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운영위에서도 국회 운영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그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자, 이럴 때 저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자, 일단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언제쯤 그 반응이 나올까요? 아직까지 뭐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다만 이건 상의를 하지 않고서는 솔직히 저 사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 비서실장, 민정수석 다 중요하죠. 이런 수석들이 일괄 사표 낸다는 이런 그 모습 자체가 이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고 그리고 이 날짜가 또 금요일 오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끼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뭐 강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의 이 종합이 만약에 정말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김조원 민정수석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만약 부동산 이슈라면은 저는 김조원 민정수석 이번 그 하여간 일괄 사표의 핵심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2억 원을 더 불러갖고 이제 그 두 개가 다 강남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 43평형인데 123평방미터죠. 이거를 원래 원래 시장 가격은 약 20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2억 원을 더 붙여서 내놓은 게 이제 문제가 됐고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걸 걷어들여갖고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하는 마당에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이걸 해명한다면서 이거는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잘 몰라서 이런 거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그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부러 가격을 높게 내놔서 안 팔리게 하려던 거다. 네. 팔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세보다 2억, 뭐 최고가 뭐 한 4억을 더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안 팔거나 아니면 계속 아파트 값을 띄울 생각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지금 그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솔직히 그 가격이 되면 팔고 그 가격이 될 때까지는 안 팔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다른 수석들하고 비교가 돼요. 다른 김혜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지금 1,000만 원씩 값을 올려가면서 계속 팔려고 값을 내려가면서 죄송합니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팔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 서초 집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금매로 내놨다는 건데 금매란 말 자체가 낮춰서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올려서 낸 데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이제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서 참 지금 안 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얼핏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와대의 해명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청와대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뭐 일부러 값을 높게 내놓거나 할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이 김조원 수석은 애초부터 청와대 이 다주택자 매각 권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재현을 해볼 텐데 제가 노영민 비서실장을 하고 위원님이 김조원 수석을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다주택 참모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세요. 아니 왜 당사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판다고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이분은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렇죠. 저기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이 노영민 실장도 반포집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였던 청주집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렇게 또 청와대에서 안에서도 투닥거리고 뭐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간 좀 신뢰가 안 간다.
아니 사실 국민들이 집 팔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분들 스스로 특히 청와대 이제 우리 비서진의 수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다 판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도 사실 공직자 기강의 최고 책임자가 김주원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집 팔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팔고 제일 먼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수석이 어떻게 보면 김주원 수석인데 이분이 가장 보면은 좀 반발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 데다가 이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흘러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노 실장과 김 수석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것이 이번 일괄 사표를 내게 된 배경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지금 청와대 수식통의 그런 전언입니다. 그런 뭐 해석도 나오고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김조원 수석의 이 잠실 아파트 관련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 그렇죠. 앞서 하시려다가 많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게 지금 또 논란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부동산에 내가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내놨고. 직접 내가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이 그렇게 2억 원 올려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네. 그거잖아요. 통상 부동산 거래를 그렇죠.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건 물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다른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김 수석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좀 심하죠. 이게 지금 예. 누리꾼들이 아주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여성이 지금 땅 투기꾼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부인이 민정수석 부인이 그 시가보다도 2억 원을 더 높게 불러가지고 성차별적인 당연히 성차별적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부 특히 청와대 분들이 이렇게 난처한 경우에 아내한테 탓을 돌린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 매입이 논란이 되니까 이게 나는 몰랐고 사실 아내가 샀다라는 이런 나중에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누리꾼들이 내가 샀다라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한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그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난처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오히려 아내가 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또 뭐 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성차별적인 뭐 발언으로 이낙연 의원도 약간 조금 구설에 오르고 있었죠. 그때 저 놀랐어요. 뭐 남자들은 출산한 경험이 없어서 철이 없다. 네. 이런 강연을 하셨는데 아니 출산 경험이 없는 거는 출산하지 않은 여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물론이고 출산하지 않은 여성도 다 철이 없는 여성이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바로 당일 또 사과를 하면서 수습을 하긴 했었죠. 자.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의 표명 상당히 이번 주말 말씀하신 대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저는 주말은 거쳐야 되겠죠. 일단 주말을 거쳐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게 가장 시간 순서랑 맞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자 일면 톱 기사 신문들 쫙 나가고 일종의 청와대가 뭔가 일신을 한다. 뭔가 이제 새롭게 어떤 그 개혁 드라이브나 국정 드라이브를 한다. 이런 인상을 주려면 다음 주 초 딱 그때 가는 것이 좋죠. 하루 2, 3일 정도 숙고의 시간을 갖고요. 좋습니다.